자, 아이폰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통화를 하는 핸드폰이긴 하지만 이 스마트폰의 특성상 카메라 기능들을 상당히 많이 쓰는데, 그래서 보통은 그 안에 운영체제 안에 카메라 앱이 원래 들어있죠. 근데 이 카메라 앱이 좀 밋밋하다고 해서 많은 경우에 제3의 개발자들이 만든, 그리고 제품을 내는 회사들이 만든 카메라 앱들을 많이 쓰게 되는데, 비교적 그 유명한 앱들이 좀 있죠. 그 중에 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게 헬라이드라고 하는 앱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처음 나왔을 때부터 이렇게 관심도 많이 끌고 많은 사람들이 좀 전문적으로 좀 쓰고 있는 앱 중에 하나인데, 이번에 아이폰 12, 아이폰 12가 새로 나오고 하면서 그쪽에 카메라 기능도 수용을 할 겸해서 이번에 헬라이드가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그 이름을 또 헬라이드 마크 2라고 해서 이름을 바꿨고, 여기 보게 되면 이제 가격이 프리라고 나와 있는데 프리는 아니고요. 원래는 유료죠. 유료인데 이번에 그 업데이트 되면서 가격 제도를 구독제로 바꿨어요. 한 달에 얼마, 1년에 얼마 이런 식으로 바꿨고,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뭐 이렇게 무료로 업데이트를 하면서 또 기본적으로는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또 이제 구독제를 써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됐고, 이번에 새로 이렇게 만들면서 홈페이지에 가보면은 이렇게 아이폰에 새로운 형태로 앱을 만들었다 해서 소개를 쭉 해놨습니다. 해놓고 이 블로그에 가보면, 이 사이트는 또 재밌는 거는 이 사이트 이름이 hellight.cam이에요. 여기 있는 것처럼 캠이죠. 컴이 아니고 캠입니다. 새로 생긴 그 도메인이라고 보면 되죠. 카메라 관련된 거니까 이제 .cam이라고 이제 쓴 겁니다. 컴이라고 이제 헷갈리면 안 되고, 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좋은 기능들이 많이 있다. 보통 보면 아이폰의 카메라 분석에 대해서는 이쪽에 나와 있는 블로그의 글들이 참 도움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이 좋은 기능들이 많이 있다라고 이제 자랑을 많이 해놨는데, 그러면 실제로 이거를 쓸 때 사진의 뭐 화질이나 어떤 개선된 점이 있는지 그걸 확인해 보기 위해서 간단하게 사진을 몇 개 이제 테스트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여기 보면 여기 있는 것들이 애플에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카메라하고 그 다음에 헬라이드하고 이렇게 같이 찍어놓은 사진들을 쭉 나열한 건데요. 지금 뭐 육안으로 보면 뭐가 뭘로 찍은 건지 그건 알 수는 없는데, 근데 뭐 제가 이렇게 잠깐 보면 되고, 그 헬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사진을 세워서 찍는 경우에는 이렇게 이 방향이 맞지가 않습니다. 지금 옆으로 누워있는 사진들 있죠? 이거는 이제 헬라이드로 찍은 사진이에요. 헬라이드로 찍으면은 이 방향을 처음부터 랜드스케이프로 눕혀서 찍은 사진은 상관이 없는데, 이런 식으로 세워서 찍은 사진은 자기는 무조건 이렇게 눕힌 형태로 이제 뿌려져 버려요. 이것도 이제 그 앱에 따라서 좀 다르게 볼 수 있는데, 제가 보는 이렇게 윈도우즈 앱에서는 이게 다 옆으로 누워서 나옵니다. 이런 것도 일종의 뭐 버그 내지는 좀 잘못 만든 거죠. 수정이 돼야 될 것 같고, 일단 화질을 잠깐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기본 카메라, 와이드 카메라로 찍은 거예요. 기본 앱에서. 그 다음에 이쪽에 DNG라고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로우 파일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사진을 일반 카메라 말고 스마트폰으로 찍는 경우에는 이 로우 파일로 찍는 거를 별로 이렇게 권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찍을 때는 이게 전문적으로 이 로우 파일은 그대로 쓸 수가 없거든요. 이거를 또 인화라고 하는 과정을, 디벨롭먼트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제대로 된 사진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자체로는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뭔가 좀 어두컴컴하죠. 일종의 필름도 필름 상태로 우리가 보는 게 아니라 필름을 인화해서 보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인화를 해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로 파일이 사진에 대한 정보 데이터가 많아서 편집할 때 유용하다라고 하지만, 그거는 전문가들 얘기고 일반적으로는 이게 필요가 없는데, 일단 헬라이드 같은 소프트웨어는 이게 로 파일을 이렇게 잘 찍을 수 있는 기능이 있어서 찍어 놓는데, 이걸 찍으면서 동시에 그 일반 사진도 같이 찍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반 카메라로, 기본 카메라로 찍은 거고, 자, 이거는 헬라이드의 로 파일로 찍은 거고, 그러면 동시에 같이 찍힌 파일이 이 파일이 됩니다. 자, 이거를 초점을 맞춰 놓고 사진을 찍으면 로 파일이 하나 찍히고 일반 JPG 파일이 하나 찍힙니다. 동시에.
그 다음에 이쪽에도 하나가 있죠. 이거는 9278이라고 용어가 똑같죠. 번호가. 이거는 뭐냐 그러면 이 로 파일을 헬라이드 앱에 보게 되면 바로 즉석에서 인화시키는 기능이 있어요. 다른 프로그램들은 이거를 또 인화시킬 때 내가 수동으로 해야 되는 것도 많고 약간 번거로울 수가 있는데 PC에 옮겨서 또 인화를 해야 되고, 근데 이번에 헬라이드에는 로 파일을 앱 자체에서 바로 인화하는 기능이 들어있어요. 즉석에서. 물론 내가 수동으로 여러 가지를 만질 수 있지만, 그러면 이거는 앱에서 로 파일을 즉석에서 인화한 사진입니다. 그러면 찍힐 때는 이거 두 개가 찍히는 거고, 이쪽에,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일부러 인화를 한 거죠. 나중에 시간을 들여서. 그 다음에 이거는 2배 망원 렌즈로 찍은 사진이 되고, 역시 이것도 헬라이드에서 망원 렌즈로 찍은 로 파일이 되고, 같이 찍힌 일반 사진, JPEG 사진이 됩니다. 여기 있는 사진은 이 로 파일을 인화를 한 거고요. 그러면 일단 처음에 기본 광각 렌즈로, 와이드 렌즈로 찍은 이쪽 기본 카메라의 사진하고, 그 다음에 동시에 찍힌 사진, 그 다음에 로 파일을 인화한 사진, 이 세 가지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게 기본 카메라로 찍은 거고요. 자, 이거는 헬라이드로 찍은 사진이고, 이거는 헬라이드로 찍은 로 파일을 인화한 사진입니다. 얼핏 보면 이쪽이 조금 흐리게 나오죠. 어둡게 나오죠. 그 다음에 이거를 이 상태로 보게 되면 좀 비교가 어려우니까 원본 사이즈로 100%로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게 좀 밝게 표시된 감이 좀 있죠. 자, 적당히 한번 어떻게 보이는지 구경을 해보고, 이번에는 200%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별로 큰 차이를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처음에 같이 찍힌 것보다는 로 파일을 인화한 게 그래도 좀 괜찮게 보이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망원 렌즈로 찍은 사진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게 망원 렌즈로 기본 카메라로 찍은 것이고, 이거는 헬라이드 망원 렌즈로 찍을 때 찍힌 것이고, 이거는 로 파일을 인화한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로 파일을 찍을 때 같이 찍힌 이 JPEG 사진이 여기도 좀 어둡게 나오죠. 전체로 보게 되면 이게 약간 밝은 감이 있고, 자, 이것도 100%로 한번 보게 되면 이런 부분도 이쪽이 좀 밝게 나오긴 한데요. 자, 이거는 약간 밝아 보이고, 이거는 좀 약간 어두워 보이죠. 이 상황에 따라 좀 많이 다릅니다. 노이즈가 어떤 게 좀 많은지 이런 것도 하얀색 부분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이쪽이 잘 안 나오고 이쪽이 조금 더 있는 것 같고, 제가 눈으로 보기에는 그래요. 근데 뭐 크게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크게 차이가 나진 않아요. 다른 것도 한번 보게 되면 지금 이제 볼만한 게, 자, 이거는 기본 카메라로 찍은 거고, 자, 이거는 헬라이드로 찍은 두 가지인데 이렇게 있죠. 그러면 이거는 같이 찍힌 사진이고, 이거는 인화가 된 사진이죠.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 경우에도 같이 찍히는 사진, 그러니까 로 파일 찍을 때 같이 찍히는 사진, 이 사진이 비교적 어둡게 나오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보기에 어떤 게 괜찮은지 좀 이렇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괜찮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게 괜찮은 것 같고, 상을 봤을 때는 그래요. 자, 하늘 색깔도 이쪽하고 이쪽은 비슷하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사진도 한번 보겠습니다. 요게 인화된 사진입니다. 마지막에 있는 게. 자, 이렇게 보게 되면 이 플레어 현상은 계속 있는 것 같고요. 이쪽에서 보이죠? 자, 이것도 100%로
봅니다. 자, 보이죠? 자, 이런 식으로 잠깐 비교를 해볼 수 있는데, 여기서 좀 주목할 점은 사진이 다 비슷한데 이 인물 사진 모드가 중요해요. 이렇게 옆으로 누운 사진들은 인물 사진 모드 찍을 때 찍은 거예요. 인물 사진 모드를 찍으면 인물 사진들이 다 이렇게 눕혀서 나와 버립니다. PC로 전송해서 보내면, 아까 금방 얘기했지만 이런 거는 좀 고쳐야 될 것 같고,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물 모드로 찍은 거거든요. 자, 인물 사진 모드로 찍은 거예요. 이거는 인물 사진이 뒤쪽 배경이 블러가 처리가 되지 않은 모습이고, 이거는 블러가 처리된 거죠. 이거는 기본 카메라로 찍은 겁니다. 이거는 블러가 됐을 때, 블러가 되지 않았을 때 기본 카메라에서, 그러면은 이제 기본 카메라에서 인물 모드로 찍은 거 하고 헬라이드에서 인물 모드로 찍은 사진, 이 두 가지 사진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이게 둘 다 인물 사진 모드거든요. 지금 얼핏 봐도 이쪽 경계선이 좀 약간은 부자연스러워요.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여기도 뭐 이렇게 자연스럽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배경 자체하고 이 전경에 있는 이 색 구분이 정확하게 되지 않아서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이렇다면 이제 헬라이드는 이렇게 하면 쓸 수가 없죠. 이거는 뭐 이렇게 색칠한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이쪽 부분도 삐뚤삐뚤해서 깔끔하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다른 그림도 한번 볼까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이게 블러 처리가 된 거고, 이것도 블러 처리가 된 겁니다. 기본 카메라, 헬라이드 카메라. 이 경우도 한번 보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여기도 그렇게 자연스럽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헬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거의 뭐 삐뚤삐뚤해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그래서 헬라이드는 이 용도로는 쓰지 않는 걸로. 자, 이 경우에도 이거는 눕혀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인물 모드란 얘기인데, 자, 이렇게 해도 이 두 가지가 약간 차이를 보입니다. 이쪽은 전경으로 처리하고 이쪽은 배경으로 처리하고, 약간 이제 깊이가 조금 더 있어 보이죠. 이렇게 100%. 자, 이런 식으로 약간은 진하게 흐리게 조금 다르긴 하죠. 경계를 처리하는 것도 다 괜찮기는 한데 깊이가 서로 다르게 나옵니다. 그렇죠? 이건 뭐 어느 게 더 좋은지는 이제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는데, 이쪽 끝으로 가면 이런 부분들이 확실히 차이가 나죠. 이거는 기본 카메라고, 이쪽은 헬라이드 카메라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도 이 두 개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이 경우에도 깊이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죠. 이것도 그 인물 모드 처리한 거예요. 인물 사진으로. 자, 약간의 이런 차이를, 선명한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보면 헬라이드는 전경을 좀 많이 처리해 주는 것 같고, 이 기본 카메라는 가급적이면 좀 뒤쪽으로 보내고자 하는 노력을 좀 하는 것 같아요. 배경으로.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몇 가지 사진을 비교해 봤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일반적인 이런 사진들은 정말 기술적으로, 기능적으로 이 두 개를 비교를 해서 어느 게 더 뭐 색감 처리가 좋으냐 이런 것들을 비교하는 게 아니고, 일반적인 사진이라면 굳이 헬라이드를 쓸 필요가 없이 일반 카메라를 쓰는 게 좋고, 그리고 아까 봤던 이런 그 인물 사진의 특징 같은 것만 보더라도 굳이 이게 기본 카메라라 그래서 완벽한 건 아니지만, 이런 기본 카메라의 그 완벽하지 못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 헬라이드를 일부러 쓸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뭐 새로 나온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를 처리하는 기능들이 많이 더 좋아졌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는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소프트웨어적으로 처리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정교하게 처리할 수 있는 기법이 나오지 않는 이상 굳이 이거를
돈을 더 주고 구입해서 쓰실 필요는 없고 한번 이렇게 그 비교를 해보고 자기한테 맞는 거, 꼭 이 기능에 대해서는 내가 꼭 이걸 써야 되겠다. 아니면은 로우 사진 있잖아요. 그 사진을 꼭 써야 되는 경우에는 뭐 이 카메라도 괜찮으니까 한번 이제 써보면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